오늘은 거주하지 않았지만 거주 효과를 인정해주는 상생 임대주택에 대해서 꼼꼼하게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만 보시면은 정말 상생 임대주택은 완벽하게 이해하게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생 임대주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쉬운 듯 싶은데 쉽지가 않죠. 자, 하나씩 설명해 보면은 첫 번째, 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요건을 충족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면 임대인에게 2년의 거주 조건을 면제해주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요건을 충족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면은 임대인이 우리가 비과세 받기 위해서 2년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 그걸 면제해 주겠다는. 그래서 우리가 실거주 의무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세무상의 중요한 요소인데 정말 가성비가 높은 절세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려보면은 자, 우리가 뭐든지 특례를 줄 때는 그 특례에 해당하도록 꼭 요건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생 임대주택은 7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럭키 7. 자, 그 다음에 이 상생 임대주택은 꼭 2개의 계약이 있어요. 하나는 직전 임대차 계약. 상당히 말이 길어 보이는데 임대차 계약인데 상생 임대차 계약 직전에 했기 때문에 직전자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직전 임대차 계약과 본 상생 임대차 계약 2개의 계약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계약에 대해서 각 2개씩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려고 그러면은 조건을 졸업증이 있다든지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 이것도 직전 임대차 계약도 2개의 자격 요건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작 시점이 언제냐. 이건 주택 취득 후예요. 이 취득 후란 말 가지고서 거의 많은 상생 임대주택의 의문이 풀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기한은 직전 임대차 계약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유지해야 된다. 1년 6개월 이상 유지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상생 임대차 계약도 2개의 요건이 있다는데 첫 번째는 기간 2년 이상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직전 임대차 계약이 최소 1년 6개월, 상생 임대차 계약이 2년에서 최소 3년 6개월 이상 유지해야 상생 임대주택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런 특례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꼭 기한이 있죠. 무한정 늘어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한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한은 2026년 12월 말까지다. 그래서 이 기한이라는 것은 그때까지 상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계약하고 계약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상생 임대차 계약을 운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임대차 계약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4가지 요건 설명드리고 나머지 3가지 요건을 추가해 드리면은 자, 첫 번째 임대료 인상입니다. 그래서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 2계약 사이에 임대료 인상폭은 5% 이내에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반전세가 좀 많은 추세인데 반전세는 보증금 얼마 올리고 월세 얼마 올리고 복잡하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네이버에 가서 렌트홈이란 검색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딱 렌트홈 치고 검색 입력하면은 렌트홈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 우측 상단에 보면은 임대료 계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 전, 인상 후 수치를 딱 놓고 계산하기 누르면은 딱 5% 맞게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6번째는 임대인은 동일해야 돼요.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 간에 양 계약 간에 동일해야 돼요. 이 동일하다는 것은 계약 당시뿐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거꾸로 그러면 임차인은 어떻습니까? 임차인은 그런 요건이 없어요. 임차인은 몇 번을 바뀌어도 관계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 양도 시점에 상생 임대주택으로 하기 위해서는 1주택이어야 된다. 왜냐? 비과세라는 것은 1세대 1주택자한테만 주는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상생 임대주택이라도 1세대 1주택자 아니면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주택자는 아무 효과가 없나요? 아니죠.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이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을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다른 주택을 다 처분하에 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마지막으로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주 굉장히 훌륭한 절세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상생임대주택은 세 가지 혜택과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세 가지 혜택을 말씀드려보면은 첫 번째는 12억까지 비과세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장특공 표 2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거주주택 비과세인데, 자, 이 부분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밑에 3번부터 한번 올라오겠습니다. 자, 거주주택 비과세는 뭐냐면은, 우리가 거주주택이 나오면 세트로 임대주택이 나와야 돼요. 자, 등록임대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거주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혜택을 주었어요. 그랬는데, 거주주택 비과세는 무조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돼요. 전 가족이 가서 실거주해야 되는데, 이 거주주택에 있어서도 만약에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하면 2년 거주한 걸로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 그 다음에 2017년 8월 이후 고정대상 구역에 2년 거주 이렇게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상생임대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도 인정해준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장특공 표 2라는 것은 1세대 1주택자가 12억까지는 비과세를 받는데, 자, 매매가액이 12억을 넘어섰다. 그러면 이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 무조건 해주는데, 이때 표 1과 표 2가 있어요. 표 1과 표 2. 자, 표 1은 뭐냐? 이것은 보유 1년에 대해서 2%만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15년 30%만 해주는 겁니다. 표 2는 거주 1년 4%, 보유 1년 4%, 합 1년 8%씩 공제해줘서 최대 80% 공제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상생임대라면 거주 2년만 정하기 때문에 최대 48%를 혜택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일반 주택으로 하겠다 그러면 20%밖에 못 받는 것이죠. 2배가 넘는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주택자든 1세대 1주택자든 꼭 상생임주택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시거나 지방에 거주하시면서 서울의 주택을 보유 중인데 거주할 계획이 없는 분들은 이 상생임주택을 꼭 알고 실천해 가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억 비과세 관련인데요. 12억 비과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조건 기본이 2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그런데 자, 만약에 내가 그 주택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조정 대상 구역에서 취득했다 그러면은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타이트한 조항이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을 내가 상생임대 주택을 운영하면은 2년 거주한 걸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거주 안 해도 4년 임대 주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장점을 말씀드려 보면은, 자, 아파트도 가능하다. 지금 주택임대, 등록임대 사업자 아파트도 안 되잖아요. 근데 아파트도 상생임대주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특례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동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자, 이 내용은 뒷페이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도 용이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다주택자지만은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을 지금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시켜 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택을 하나씩 팔아가 마지막에 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팔면은 12억까지 비과세 받고 장특공을 받기 때문에 그야말로 큰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주택자도 상당히 용이한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동 자격 취득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2020년부터 임대차 3법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임대차 3법이 뭡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은 뭡니까? 자, 2년 계약한 후에 만기되면 2년 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4년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월상환자는 이 갱신할 때 임대료는 5%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상세임대주택하고 딱 부합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대차 3법에서 말한 계약행위 청구권이나 전월상환자 이런 것은 법적 의무인데 이런 법적 의무를 이행하면서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자격을 자동 취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주 특례가 정말 간편하고도 효과가 큰 절차상품인데 뭐 복잡한 게 뭐였냐? 복잡한 게 전혀 없어요. 신고할 필요도 없고 관리할 필요도 없고 단지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이렇게 특례 적용 신청서 한 장만 같이 제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편리하신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상생임대주택의 개념, 요건, 특성, 혜택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것 말고 아는 둥 마는 둥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하고 이제 테스트를 받듯이 한 8가지 딱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이제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자, 우리가 매매 계약 후 잔금 전 임대 계약서에 있어요. 가장 첫 번째 나오죠. 취득 후 해야 된다. 자, 이 취득 후 요건을 충족했을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잔금 전 계약했을 때 그 효력 여부는 내 유치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가 일반 거래나 분양권 거래할 때는 직전 임대차 계약을 효력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조합원인 경우에는 인정해주는 거예요. 왜? 조합원은 이미 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정해준다는 것이죠. 근데 조합원도 승계조합원과 원조합원은 나는 거예요. 승계조합원은 관리처분 이후에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승계조합원이에요. 원조합원은 그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원조합원이고요. 그래서 승계조합원은 주택 취득 시점은 사용 승인 후에 취득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승인 후에 계약을 하고 잔금을 내가 임차대 보증금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원조합원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때나 하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잔금 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 소유자가 했던 임대차 계약을 내가 승계했다. 이 갭투자라고 하잖아요. 갭투자했을 경우 어떻게 된다? 무조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도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잔금 후에 임대차 개시 시작하면 어떻게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계약 자체를 잔금 후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직전 임대차 계약을 다 충족하고 상생 임대로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내가 이 집에서 거주해야 될 일이 생겼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어. 그럼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1년, 2년이든. 그 이후에 상생 임대차 계약 요건만 충족하라는 것이죠. 문제는 상생임대차 계약 기한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같으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테크니컬하게 관리해 나가신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경우도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생임대차 계약 다 만료한 후에 어떤 제약사항이 또 남아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임대료 인상폭 5% 넘어도 되고 매매도 되고 아무런 제약이 없다. you are free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임대기간 중에 배우자한테 일부 지분을 인정했어요. 이게 뭐냐? 취득 후 해야 되니까 배우자의 부분 지분은 상생임대 조건, 제약 조건은 충족 못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배우자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주 끈끈하죠. 배우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배우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해도 인정해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전 임대차 계약 기간을 변경한 경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직전 임대차 계약을 하고 바로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직전 임대차 계약을 2년을 딱 하고 가다 보니까 상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26년 12월 30일까지 맞출 수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이 직전 임대차 계약을 우리가 1년 6개월로 다시 변경을 하고 그때 상생 임대차 계약을 해서 넘어가도 인정해주겠다. 단 하나 조건, 임차인이 동의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만 맞추면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것은 탄력적인 제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우 간신히 2026년 12월 31일 맞춰서 이제 상생 임대차 계약에 들어갔는데 뜬금없이 2027년 1월 되자마자 임차인이 저 나가야 돼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임차인이 원해서 나갈 때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정해 주는데 단지 기존 계약과 같은 금액 이하로 우리 임대를 책정하면은 그것도 상속 임대 계약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상속은 임차인에게 발생할 수도 있고 임대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자, 임차인에게 발생할 때는 우리 임차인의 유리하게 하기 때문에 직전 임대차 계약이든 상속 임대차 계약이든 다 인정된다는 겁니다. 다 오케이입니다. 근데 임대인은 취득후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임대차 계약은 이런 8가지 사례만 이렇게 잘 염두에 두고 계셔도 어떤 게 막힘 없이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상속 임대차 계약은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제도다. 이 각각한 부동산 시장에 꽃필 수 있는 제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상속 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이제 안내하는 시간 말씀드렸고요. 아직도 상속 임대주택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적어주시면 제가 곧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부동산 관련 세금이나 시세 매매 관련